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고창의 주간 해피데이입니다. 매년 겨울 사랑의 붕어빵을 만들어 무료로 나눠주는 형제에 훈훈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이들은 정읍시 영원면 김영중, 김혜중 이장 형제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겨울 붕어빵을 만들어 영원면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쌀도 꾸준히 기탁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의 출산 장려금 확대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무주군은 올해 4월 출산 장려금을 5째 이상 2,4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안을 추진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인근 지자체 간 과열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복지부 주요 사업과 중복이 예상돼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장비 지원 사업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대규모 농가 위주로 진행돼온 축산농가 분뇨 처리 장비 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에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 규모가 절반에 그친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후 트랙터와 이양기 보유 농가를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도 일부 농가의 혜택이 집중돼 충분한 정보 제공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군 구림면 금상마을에 소문난 6남매 다둥이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주인공은 광주에서 순창으로 이주한 지 3년 된 이송용, 정혜영 부부 가족으로 2살부터 15살까지 6남매를 모두 집에서 직접 가르치는 등 이 가족만의 삶의 원칙과 행복의 비결을 함께 실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순창군 구림면의 6남매 가족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열린 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이 저출생 시대에 다둥이 가족은 사실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6남매 가족이라고 하니까 순창에서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가족인가요? 44살 동갑내기 이송용, 정혜영 부부와 6남매 가족이 주인공인데요. 첫째가 15살이고 그 뒤로 13살, 10살, 8살, 6살, 2살 이렇게 4녀 이남입니다. 이 가족은 순창군으로 이사 온 지 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살 된 막내만 순창에서 나왔고요. 첫째, 둘째는 몽골, 셋째, 넷째는 인도네시아, 다섯째는 친정 있는 광주에서 각각 출산을 했습니다. 첫째가 9살 때 한국으로 돌아와 다세대 주택에서 사는데 아이들이 하도 뛰어다니니까 아랫집에 미안하기도 하고 시골 마을을 알아보다가 광주에서 가까운 순창군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나온 집을 보고 순창에 정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가족이 순창으로 이주한 뒤로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좀 순창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순창에서 사는 걸 정말 만족해하고 있는데요. 처음 순창에 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광주에서는 지원이 거의 없었는데 순창에서 막내를 낳으니까 순창군에서 출산 장려금 1,5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또 영양 플러스라고 자녀들 영양 관련해서도 그렇고 순창이 육아와 아이 돌봄 같은 영역에서 인정도 받고 다른 군에서 사례 연구도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로 그 혜택을 고스란히 다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 정혜영 씨는 사실 먹고 살만은 한데 식구가 8명으로 많다 보니까 소득 순위가 낮은 탓에 군에서 간식, 부식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서 체험 활동도 해준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네, 또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녀가 6남매라서 좋은 점은 뭘까요? 6남매를 키우면서 자녀별로 사교적인 아이, 비사교적인 아이로 구분이 되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자녀가 많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놀고 부대끼고 하면서 사교성이 많이 해소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6남매는 각자 집안일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설거지는 첫째가, 신발장 정리는 넷째가 하는 식으로요. 독립심과 협동심, 가족 섬기기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자녀들이 책을 읽으려면 맡은 일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컴퓨터도
거실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공용 한 대밖에 없었는데요. 남편분 말씀이 아이들은 좀 심심하게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수시로 책을 손에 잡는다고요. 예, 집안일을 또 분담해서 맡긴다는 게 책임감을 갖게 하는데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은데요. 또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는 첫째 자녀 임신 8개월 때 몽골로 나갔는데요. 해외에 나가게 된 건 보통 목사 안수나 그런 걸 받지 않은 선교사를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는데, 부부는 개신교 특정 교단이나 종단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교육 분야 전문인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학교 다닐 나이에 살았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라서 함부로 학교를 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개신교 입장에서 무슬림 교육을 받기가 좀 그렇잖아요. 집에서 반, 학교에서 반,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같은 곳에 조금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걸 빼고는 자녀들을 집에서 돌봤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와 동사무소에서 애들 학교 어떡할 거냐고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자녀들을 집에서 교육시키는 홈스쿨로 방향을 잡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의무교육인 우리나라 제도에도 입학 유예가 있어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현재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육남매 가족의 새해 소망도 함께 전해주시죠. 현재 육남매 부부는 교재 출판과 원곡, 기고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육남매 가족 옆집에는 이 가족의 생활 모습을 보고 얼마 전 서울에서 내려온 세 자녀를 둔 부부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육남매 부부는 순리 공동체를 넓혀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소망은 옆집 가족과 함께 재능을 합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출판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육남매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놀고 재미있게 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소박한 꿈이지만 순창군 구림면 시골 마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육남매 가족이 새해에도 순창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